마지막 존엄. 인생 70을 넘어서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배신은 바로 가족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교사가 혈육의 탐욕과 맞서 싸워 마침내 존엄을 되찾은 실화입니다. 김태수 선생, 74살, 서울 변두리 명문 고등학교에서 35년간 국어를 가르치며 수천 명의 제자를 길러낸 베테랑 교육자였습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파하며 인성교육에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죠. 아내 순자와 함께 50년을 해로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만나 함께 가난을 이겨내며 자식들을 키웠죠. 교사 월급이 넉넉지 않던 시절, 순자는 남의 집 시다도 마다 않고 했습니다. 태수도 방학 때마다 과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민준을 대학에 보냈고 민준은 중견기업 과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정희도 괜찮은 집안 출신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고 말씨도 고웠습니다. 손녀 지우까지 태어나면서 태수의 인생은 완성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순자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49제를 치르고 난 후 태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마련해둔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며 책을 읽고 텃밭을 가꾸는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맞다고, 외로우시겠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30여 년간 교직에서 보고 들은 가족 갈등들이 머리를 스쳤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고3인 손녀 지우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거든요. 서울로 올라간 첫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누리는 가족의 온기였죠.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지우는 시험이 끝날 때마다 할아버지께 달려와 용돈을 받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정희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으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것이 바로 노년의 축복이구나.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년쯤 지나면서부터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서재에서 동양고전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 집이 제법 큰 편이라고, 바닷가 전망도 좋고 위치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당연히 자신들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손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마도 농담이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박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35년 교직에서 쌓은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민준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자주 깜빡한다고, 어제 같은 이야기를 2번 했다고, 성격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그럴까? 물론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시사 프로그램을 챙겨보며 동네 바둑회에서는 여전히 고수축에 들었거든요. 오히려 또래 친구들보다 건강하고 정정한 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왜 가족들이 이상하게 구는 것일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태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순간 말입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서재에서 퇴계 이황의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옛 시조의 운율이 더욱 깊게 와닿더군요. 고요한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우가 엄마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언제쯤 요양원에 보내느냐고 말입니다.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더욱 기울였습니다. 정의의 차가운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치매 진단만 나오면 된다고, 그럼 집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부해도 소용없다고, 치매 판정이 나면 모든 결정권이 자신들에게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지우가 신이 나서 묻더군요. 그럼 엄마가 약속한 자동차를 사주는 거냐고. 친구들은 다 타는데 자신만 없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정의가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닷가 집이 자신들 손에 들어오는데 자동차쯤이야 뭐냐고, 유럽 여행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에서 단련된 그의 정신마저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토록 귀여워했던 손녀가 자신을 재산 덩어리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멀쩡한 할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순자와 함께 고생해가며 키운 아들이, 무릎에 앉혀놓고 구구단을 가르쳐준 손녀가 이럴 수가 있나요? 교직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봐왔지만 이렇게 참혹한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족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주는 사소한 실수도 크게 부풀려 말했습니다. 또 약 드시는 거 까먹었다고,
어제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했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정희는 더욱 교활했습니다. 이웃들에게까지 시아버지가 치매 초기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는데 요즘 많이 깜빡하신다면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을 덮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35년간 진리를 가르쳤던 교육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태수가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온갖 인간 군상을 다 봐온 사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은퇴할 때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태수는 젊은 시절부터 신중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답게 위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편이었죠. 교직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가족 갈등을 지켜본 그였기에 은퇴할 때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째, 퇴직금과 명예퇴직 수당 일부를 아들도 모르는 비밀 계좌에 적금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둘째, 바닷가 집을 살 때 여동생과 공동 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35년 교직 생활로 쌓은 든든한 인맥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후배 중에는 지금 대학병원 원장이 된 이도 있었고, 교육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는 지금 의료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된 이도 있었고, 판사로 일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그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만약의 경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선뜻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친 스승에 대한 존경과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한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국어가 아니라 인생이었다고,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갚을 때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준과 정희가 태수를 대학병원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종합건강검진을 받자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미리 누군가와 작업을 해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태수의 제자인 정신과 전문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수 선생님은 치매가 아니라고 인지능력 검사와 기억력 검사, 모든 면에서 동년배보다 오히려 뛰어난 결과를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뇌 CT와 MRI 촬영 결과도 매우 정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준과 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35년간 교단에서 단련된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재산이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집은 이미 여동생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적금은 그들이 모르는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작업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린 것도, 자신의 정상적인 행동을 문제 삼은 것도 다 계산된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민주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정말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다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태수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책들과 간단한 생활용품들, 그리고 순자의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지우마는 할아버지의 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돈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린 그 아이에게는 양심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다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잊지 말라고, 사람은 돈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태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교직연금과 기밀 적금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태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옛 동료들과 바둑을 두고 제자들이 운영하는 작은 서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쌓인 교육 노하우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그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지우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그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에 휩쓸려 잘못 생각했다고, 할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지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직 어린 그 아이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지우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는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할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준과 정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태수는 개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실컷 읽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훌쩍 떠나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보고 싶었던 경주의 석굴암도 다녀왔고, 순자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던 설악산도 다시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태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순자와 함께 보던 그 단풍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들도 언젠가는 자신처럼 늙을 것이고 그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자신이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따뜻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태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35년간 교직에서 쌓은 품격과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당당히 치러낸 노인의 존엄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김태수 선생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존엄한 노년을 살아가는 한 인간의 아름다운 여정으로 말입니다. 그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신당해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